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여기가 그 동부승지를 지낸 그 이춘원이라는 분의 집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보면 이렇게 자기 집 벽에다가 소나무를 그려놨더니 그 까치가 그 소나무에 앉으려고 와서 그 벽에 부딪혀서 이제 떨어져 죽고 그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솔고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솔고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그 이춘훈이란 분의 그 당사자랍니다. 근데 아까 오시다가 여기가 보시면은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 우리가 아까 큰 도로 있었잖아요. 큰 도로에서부터 이게 꼬불꼬불 들어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한평희 씨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엄청 났는데 이게 면을 다 이게 고산면이거든. 여기가 이제 옛날 1914년 전에는 조선시대 때 고산면이었어요. 예, 그렇죠. 고산면에 이제 제일 높은 부분이가 여기인데 고산. 산도 아니네 저거. 지금은 뭐 이렇게 산도 아니지만 이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이 고산면에 그 주산으로 있고 이 한평리 씨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고 이거를 설명할 때 이 한평희 씨 이쪽 집안의 한평희 씨에 대한 역사적인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한양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그 북쪽으로 몽진하니까 사대부들이 다 따라갑니다. 사족들이. 그리고 이제 함경도 쪽으로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왕이 몽진하는 곳으로 사족들이 따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미처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한양 도성에 남아있던 그 사족들이 있어요. 그 사족들이 이제 그 한양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산만이 있고 서쪽에는 저기 촬영산맥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바다가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전라도 땅인데 거기를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왜군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양에 있는 사족들이 이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근데 그 피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계 김장생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나 또는 그 조선의 그 유력한 사족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제 왕을 따라서 북쪽으로 몽진했다 하더라도 그 처자식들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온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이영훈이라는 분인데, 저 아래 저 파란색 지붕 있죠? 그 저 파란색 그 지붕, 그 집, 그 밑에 이제 축사가 있는데 거기가 그분 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복이 된 다음에, 한양이 수복된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이영훈이라는 분한테 이제 그 선조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벼슬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극구 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은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은일지사로서, 처사로서의 삶을 즐겼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 이제 폭정을 일삼을 때 거기서 이제 반정을 도모하는데, 그 반정을 도모하게 되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이제 많은 사람이 됐겠지만 그 중에서 큰 자금을 댄 사람이 바로 또 이 이영훈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이영훈이라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이제 그 조선의 그 어떤 전환기 때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집안이에요. 여기가 그 한평 이씨들이. 그런데도 이제 출사하는 거는 국국 꺼렸던 그런 집. 그게 바로 한평 이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제적 토대는 저 아래 큰 도로변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올 때 큰 도로, 그 도로의 그 너머는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바다였어요. 바다였고, 그 바다고 이제 이쪽이 이제 그쪽이 무안천, 아니죠, 삽교천인가? 삽교천 지리였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땅이 이제 옥토인데, 지금도 땅이 여기가 굉장히 기름진 옥토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한평 이씨들의 그 경제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왔고, 지금 이 자리는 뭐냐면은 여기서 저 숲풀 속에 아까 얘기했던 그 소나무의 그림, 저 담벼락에 소나무 그림을 그려서 이제 까치가 떨어져 죽었다는 데가 바로 여기래요. 저쪽에.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영훈 선생 댁은 이제 저 아래니까 그건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쪽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거, 또 재미난 이야기는 이제 박 선생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려가지 뭐. 그래도 한번 뭐 하시는 게 있으면 그래도 내려가자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이춘원 선생 예. 옛날 집터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는 대나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집터면서 그 얘기로는 또 역사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병자호란 때도 그 많은 그 공무원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분 이춘원 선생과 같이 이 고향 이곳으로 피난을 많이 왔다. 그래서 유명한 그 문학 예술인들도 많이 와서 여기에서 그 난리를 피했던 그런 시기였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림도 그때 그 소나무 그림도 그때 그렸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런 기록이 1920년대 그런 자료가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춘원 선생이 지금 자연물로 남아 있는 거는 요 느티나무, 이게 지금 보호수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행정명으로 조선시대 때 고산면이에요. 이 고산면의 일개 면 지역이 대부분 이 한평이씨 소유 땅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춘집, 이 한평이씨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된 거는 바로 춘원 선생의 바로 윗대조 분들 중에 계자 문자 할아버지인가 누가 대응 군수인가 뭐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낙향을 하셔서 세 거지로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고, 또 그 윗분들은 벼슬도 뭐 여러 군수도 하시고 뭐 했는데, 이 춘원 이분은 은일로 이제 일평생 하시고, 그리고 인조반정에 큰 여기에서 많은 자금을 댔다. 그래서 인조반정 나던 해 보면은
옛날 덕산 현에 세금을 뭐 내는 부분을 좀 지원하고 해가지고 덕산 그 현감이 좌천되고 뭐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더불어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 앞에 나무 있죠? 저기 큰 나무요. 저 나무 한번 봐보실래요? 저 나무를 보면은 큰 나무가 있잖아요. 저런 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세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맹자에 보면 그 세목과 세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신이라고 하는 거는 대대로 조정에 출사한 그 유력 있는 그 명망 있는 가문을 이제 세신이라 그러는데 그 세신들이 살던 곳에는 항상 저런 나무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저쪽 갔을 때 있었죠. 그렇죠. 예. 아까 그 병계 윤봉구 선생 그쪽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또 저기 회암서원 갔을 때도 저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시다가 저렇게 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아 여기는 예전에 큰 인물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큰 저 대가가 그 큰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경제개발 뭐 1차 개발 2차 개발할 때 그 왜 이렇게 그 큰 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 니스칠해서 거실에다 막 놓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 세목들이 많이 절단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쪽에 가면 그게 많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느 동네에 가든 간에 어느 집에나 그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큰 그 느티나무 해가지고 테이블로 대신 쓰는 이런 게 많았는데 그게 다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우리가 참 멍청했다는가 바보였던 거죠. 저런 나무를 없앴다는 게. 지금 어느 동네 가거나 그 여기가 새거지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한평희 씨가 어디에서 이제 벼슬을 하다가 이제 이제 집을 옮겨요. 그쪽에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대대로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은 이중환의 택리지 알죠? 거기 보면은 대대로 이렇게 대대로 가문을 이어서 살 만한 곳이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이 내포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포 땅에는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평택임 씨 거기 갔을 때도 그랬고 안동임 씨도 그렇고 순흥환 씨도 그렇고 그 세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토개발하면서 다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보관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 잘라서 이제 니스칠해가지고 이제 집안에 놓고 팔아먹고 이런 짓을 많이 했죠. 이게 좀 어리석은 거지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맹자에 나와요. 세목과 세신이라는 게. 네. 박 소장님 어떻게 더 이상 끊어요? 끊고 거기 한번 내려가 볼까요? 거기 한번 이영훈이라는 분의 집터.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누구와 관련되냐면 조선 성리학자들의 그 사실 그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는데 조선 성리학이 이제 극성을 이렇게 극성기가 퇴계 율곡대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선 성리학이 극성기를 보게 된 거는 율곡 선생 그 이후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이제 율곡이 아니라 우암 선생 그 이후인데 그 우암 선생의 스승이 사계 김장생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계 김장생 선생이나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구봉 송익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송익필. 원래 그 집안은 이제 천민 집안이었어요. 어떤 집안의 노비 집안이었는데 그 노비가 그 주인의 이제 어떤 역적모의 그거를 이제 관아에 고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 면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훌륭한 뭐 학문을 했고 거기에 이제 사계라든가 우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결을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대학자 취급을 받았죠,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말년에 이쪽으로 와요, 면천으로 오는데 그 면천에 왔을 때 이영훈이라는 분에게 그 사제 관계를 맺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구봉 송익필의 묘가 면천에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고변했다는 게 이제 허위로 밝혀져요. 그러니까 허위로 고변을 한 거거든. 그래서 주인 집안을 몰락시키고 이제 자기가 됐다 이래서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되는데 구봉 송익필과 관련된 것도 이 집안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그거 어떻게 여기서 잠깐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예. 그 이영원 선생의 스승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구봉 송익필 선생. 그 이분이 이제 구봉 선생이 여러 가지 정치적 탄압도 받고 좀 궁궁할 때 이 이영원 선생이 구봉 선생을 모셔다가 이 고산면 그 위쪽 동네 지금 면천하고 이제 경계쯤 되는 마양촌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행정명칭이 마교리로 돼 있는데 그 마양촌에 거처지를 만들어 드리고 항상 이제 사제지간에 애를 갖추고 그러고서 거기서 돌아가시고서 또 장례도 그 영원 선생이 잘 이렇게 치르도록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송사인가 모두 있는 글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좀 희미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이영원 선생이 그런 그 송익필 선생과 관계, 그 다음에 중종반정에 있어서 막대한 그 거사 인조반정에 막대한 그 거사 자금도 마련했고 그런 그 거사 자금의 발판이 되는 거는 이 고산면 향장에서 나온 건데 이 고산면의 특징은 뭐냐면은 비산비하죠. 이렇게 산이 높지도 않으면서 그 손가락 마냥 긴 낮은 골이 잘 발달돼 있어요. 오다 보면 저쪽 골도 한 막 1km 정도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골이 다 옛날 그 천수답이면서도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아주 잘 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내포 땅의 특징이 네. 비산비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물 걱정 없고 그 다음에 기름지고 그래서 홍수 걱정 없고 농업 생산량이 월등히 많이 생산됐던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 이영원 선생 집이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터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이영원 선생 집을 이렇게 올 때 저쪽 산자락 그 끄트머리께 보면은 낮은 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개를 여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빈고치라고 그래요. 빈고치. 그 빈고치는 뭐냐면 얼음 창고거든요. 그 개인이 얼음 창고를 둘 정도면은 그렇죠. 대단한 거지. 그래서 개인이 진짜 얼음 창고를 조성을 해서 그걸 활용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큰 가문이라 큰 부자지 뭐. 부자죠. 예. 그래서 그 얼음은 이제 그 밑에 몽공리 바로 그 아래 보면은 그 저지대 그 습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겨울에 얼음을 채취해서 그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고 얼리지는 않았을까? 아, 근데 얼리지 못했겠구나. 뭐 그 창고에다 넣어서 이제 여름에 또 활용도 하고 했겠죠. 뭐. 예. 그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그 인조반정의 그 자금을 댈 만한 그런 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포 땅이 조선조 500년의 역사를 들었다 놨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그 홍성에서는 이서란 분이 계셨어요. 그 함흥차사 주역이 이서고 그 다음에 성산문이란 분이 또 홍성 거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도 아산이거든요. 내포 땅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영훈이란 분이 또 그 조정에 있는 그 사족들이 피난처를 제공했고 예술가들은 또 이영훈 선생을 따라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와서도 이제 그 호랑 논쟁 같은 굵직한 그 학풍을 이쪽 사람들이 다 일으켰고 그다음에 또 그 박지계라든가 조국선이라든가 또는 이 한평희 씨 이쪽 집안도 그렇고 그다음 그 말기에 내려가면 이제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실학이라고 하는 게 박지원 선생이 이제 저기 있어요. 면천 현감을 했었죠. 면천 현감. 면천 군수. 명천 군수. 그다음에 이제 성호학파가 이쪽에 있었어요. 고덕에. 그다음에 또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천안 쪽이고 그 전부 다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추사 김정희는 또 예산 옛날에 임성면 지금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역사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한 이렇게 큰 인물들이 다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구한말에도 또 뭐 저기 뭐 상해에 의거했던 윤봉길 의사나 청산리 대첩인 김자진 장군 또 불교계 했던 만해 한용운이라든가 이 거의 다가 조선의 역사는 이 내포 땅의 인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영훈 선생 한번 생각 한번 가보죠. 그래. 네. 성호 선생이 한평이시에요? 아니요, 성호 선생 여주이시요. 여주이시. 예, 거기는 지금 가보시면은 이제 그거만 남아 있어요. 네, 여주이시도 이 고산면의 하나의 영역이죠. 그렇죠. 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한평이 씨들하고 관계가 좀 있었나? 그러니까 여기는 있죠. 제일 있죠, 먼저 있죠. 용인이 씨, 용인 씨, 그다음 한평이 씨, 여주이 씨 여주 씨. 정착하는데 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 씨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크게 새거지로 운집했죠. 그러면 이 한평이 씨들도 성우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성화 그 전부터 그 전부터? 예, 이분들의 성화학파는 성호학파는 1700년대 해완이 내려온 게 1700년대 초반에 이제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조선 그 임진왜란 그 전에 이 한평리 씨들이 거주를 했고 그 전에는 용인리 씨들이 이 이웃 마을에 이렇게 아까 이제 혼사 관계도 있고 아까 이담이라는 네. 분인가? 이담이라는 이담. 분이 있잖아요. 거기 그 해암서원에 해암서원에 있다는 동쪽 주벽에 모셔져 있던 분 이담 선생 태계하고 이제 학문교를 했던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아래 동네 저쪽에 살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 덕을 많이 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으로서 조선이란 사회가 그 학자들의 세계였는데 학자로서는 큰 게 나오진 않았지만 덕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 예, 이담 그래서- 선생 후손들은 용인리 씨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흩어져 있고 많은 향장을 거느렸던 것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낙향하시고 정착한 사람들이 이 한평이 씨들인데 한평이 씨들만 해도 오늘날 엄청난 이 땅들을 지금도 소유하고 지금도 갖고 이게 있어요. 다 한평이 씨들 땅이에요. 어우, 이거 뭐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한 우리 사람이 이제 실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그 성호 선생 그 사상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따 거기 가서 하죠. 거기 가서 그래. 장천이 가서 예. 그 다 이게 예. 이제 그 실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태생되기 전에 이미 그런 어떤 바탕 배경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 예, 여기 끝나고서 이제 장천리로 갈 거예요. 장천리 가 보시면 그 장천리는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왜냐하면은 파묘를 해서 원주로 갖고 가가지고 그걸 몰라요. 이건 아마 우리가 독종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정도거든요. 일단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성우학이나 나중에 실학이 태동되는 그 기반이 이쪽 그 아 여기서 여기죠. 예. 장천리 여기죠. 실학이라. 예. 그 장천리 쪽에는 또 실학 말고 실학에 나오려면은 이제 그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론 기반. 그 시초가 거기에 장천리 구두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따 가서 장천리 말씀드릴게요. 실학하고 그 인부 선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 매 맞아 죽고 두 번째.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확인해 보니까 예. 그 인부라는 분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를 거요. 그 보통 내포 땅을 가지고 비산비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산비야가 뭐냐면 안일비, 매산, 안일비, 들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들하고 산은 좀 다르죠. 산은 높이 있고 들은 좀 낮게 있잖아요. 근데 이 내포 땅의 특징이 비산비야라 그래서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저게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박 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비산비야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저게 몇 백리 바퀴죠? 저게 백리. 백리 바퀴인데 백리가 넘죠. 예, 백리가 넘는 저기 다 보이잖아요. 200리 정도. 키는 300리, 차량 300리. 예, 저 멀리 있는 게 이제 공주 땅인데 공주 6구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리, 300리 안에 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평야지대예요. 이게 다 농토거든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비산비야라는 게 왜냐하면은 그 예당평야 여기가 이제 예당평야 쪽은 비산비야. 저기 혹시 그 홍성 쪽에서 오가를 지나가지고 예산을 지나서 아산까지 갈 때만 볼 때 그 왼쪽을 보면은 전부 다 평야지대예요. 그게 다 농토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성이라든가 보령이나 그쪽은 산이 많죠. 그러니까 그쪽은 척박해요. 그래서 큰 부자들이 거기는 없고 이쪽에는 만석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거는 저기 비산비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부러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장천리 쪽을 가다 보면은 거기는 완전히 그 굉장하죠. 거기 뭐 고독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어가도 내비게이션도 안 통해요. 그 평야가 엄청나게 넓다고요. 예. 그럼 거기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